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상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미르의 변천사, 제과 제빵, 짜장면, 야끼우동, 라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류층의 특별식에서 일상의 대중음식이 된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 속에 넓게는 세계사에서부터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북경에서 선교사로부터 대접받은 서양떡의 달콤함을 기록한 연행사, 입맛을 잃은 연로한 임금을 위해 자신이 맛본 달콤하고 부드러운 계란빵을 만들고 싶었던 어이의 충직함과 제분 공장에서 나오는 눈처럼 희고 고운 밀가루는 그림의 떡이요, 거칠고 질 나쁜 밀가루도 수제비와 밀가루죽을 해 먹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민, 한국전쟁 이후 쏟아져 들어온 미국의 원조 밀가루,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반강제적인 혼분식 장려운동,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밀가루 소비는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팥소를 넣은 만주, 고학생의 눈물 서린 호떡의 시대를 거쳐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인 한국의 제과 제빵 업계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천국 노동자들의 음식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재탄생한 짜장면과 원조를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은 밀가루 음식의 또 다른 큰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혀끝을 녹이는 달콤한 빵과 추억이 어린 짜장면, 나만의 비법을 자랑하고픈 라면 한 그릇, 그 속에 깃든 우리 근현대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사의 질곡을 품은 식재료 밀가루입니다. 밀은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을까요? 밀은 오늘날 쌀과 함께 주요 곡물로 여겨지지만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중심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밀의 기원은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요르단의 와디 엘지라드에서 기원전 7500년에서 7300년 사이에 처음 재배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로 강이 발달하여 강수량이 풍부했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착 농경이 발생하여 비옥한 초승달지대로도 불립니다. 최근 고고학자 안성모는 밀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기초과학 교육연구공동기 기원 AMS 연구실에서 충북 옥천군 대천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밀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 밀의 연대가 기원전 3500에서 3000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맹류 연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누가 어떻게 밀을 요리해 먹었을까요? 안성모는 자신의 연구 노트인 중국 농경 2004에서 중국 과학사가 조지퍼 리덤 190년에서 1995년의 중국 과학기술사 일부를 인용하며 죽 형태의 리포지로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고, 가루를 내더라도 나다를 볶아 가루로 만드는 티베트 요리의 하나인 쨈바로 만들어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을 먹는 방식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있습니다. 1123년 송나라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서경이 1개월 남짓 주로 개경에 머물며 본 것을 다룬 것으로 식사 접대와 연애에 관한 내용의 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신이 고려 경내로 들어오면 고려 정부가 식사를 제공했는데 음식은 10가지 종인데 면식이 먼저고 해물은 꽤 진귀하다. 또 나라 안에 밀이 적어 모두 상인이 중국의 경동도 송나라 당시 산성동 지역으로부터 사들이니 면 가격이 비싸 큰 잔치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양은 알기 어렵지만 고려에서 밀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 재배 자체를 추정할 수 있는 건 1451년 고려사에서도 나옵니다. 고려 성종 8년인 989년 성종이 자신에게 시무 28조를 건의하여 국가체제 정비에 기여했던 최성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태사로 추정하며 배 1000필, 밀가루 300석, 그리고 갱미, 맵쌀 500석을 부의로 보냈습니다. 고려 때 밀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300여 년 후 원종 13년인 1272년 원의 속국이었던 고려 정부가 원의 군대에 언제까지 양곡을 보급해야 하는지 묻는 문서도 있습니다. 고려에서 밀을 가을에 파종하여 여름이 시작된 무렵에 수확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원나라 황제의 명령을 들어 귀국의 군대에 군량을 공급하는 것은 가을까지 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한우, 농기구, 종자는 일찍이 다 마련해서 종전사로 보내어 때에 맞추어 파종하게 했습니다. 1272년 음력 6월 보리와 밀은 수확을 마쳤고 벼는 익는 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밀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최근 생산된 글을 보면 서경이 말한 면식과 면을 현대의 국수로 바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사가인 주영아는 면식과 면이 국수가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넓게 이르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전 시대였던 후한 1세기에서 3세기까지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호병이라 불렀고 송나라에서는 10세기에서 13세기 때까지 그 표현이 면식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고려의 연회장에서 제공된 면은 구체적인 요리라기보다는 하나의 범주일 것입니다. 서경이 말한 면이란 후한의 호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리법으로 만든 요리 중 하나 혹은 몇 가지이거나 그 변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한부터 전해져 온 요리로는 만주와 바오쩌처럼 전기로 찌는 정병과 국수나 수제비처럼 뜨거운 물에 삶는 탕병, 불에 구워서 익힌 서병, 노병, 기름에 튀긴 유병, 속에 깨를 넣은 마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오동나무 껍질 속 섬유질을 말려 가라 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만든 국수인 동피면, 돼지고기 편육을 넣은 국수인 삼육면, 수제비처럼 밀가루 반죽을 떼어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삶는 국수인 대우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과 제빵입니다. 빵집 순례라는 말이 새롭지 않죠. 웬만한 도시에는 나름의 전통과 특징을 자랑하는 빵집이 있고 매일 아침 그 빵집 앞에서는 오픈런이 연출됩니다. 빵 맛은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처럼 빵과 과자 사이에 걸친 달달하고 기름진 빵이 인기인 것도 한국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빵을 좋아하고 먹게 되었을까요? 아마 19세기 말 문호를 개방하면서 조선의 왕실과 고위층은 적극적으로 서양식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일반 민중들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통해 호떡과 만주로 대표되는 빵과 과자류를 받아들입니다. 해방을 계기로 한국인에 의한 빵 제과가 시작되고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압축 성장해 온 한국의 제빵 제과는 세계화와 고급화의 물결 속에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서양 신부들로부터 빵을 대접받았던 연행사, 입맛을 잃은 임금을 위해 계란병을 시도했던 어이, 만주 행상을 하는 고학생들의 이야기 등 우리 제빵 제과 속
역사 속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짜장면입니다. 연배 있는 이들은 누구나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한 자락 있을 것입니다. 입학과 졸업식 날, 1년에 한두 번 있는 가족 나들이 때의 외식 메뉴, 이삿날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 먹던 짜장면 한 그릇, 그 기억 속 짜장면은 설렘과 기대로 기억됩니다. 짜장면을 누구나 좋아해서 전국 노포를 다 찾아다니고 책을 쓴 사람, 그리고 짜장면을 파스타, 국밥처럼 잘 만든다는 이탈리안 셰프 박찬일의 짜장면 이야기, 그리고 어릴 적 짜장면 한 그릇과의 기억과 한국에 전해진 짜장면의 기원에서부터 회고의 예환, 사자표 춘장, 배달 문화가 바꾼 짜장면의 면발과 식감, 옛날식 맛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의 중국집 등 생생한 체험을 통해 들려주는 짜장면의 역사와 맛 등 짜장면 사랑에 빠져볼까요? 천국 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점에서 탄생한 짜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화교 상인들은 조선시장에서 상업자 역할을 넘어 조선인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음식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했습니다. 1880년대 후반 인천 항과 서울 남대문 일대에는 천국집이라 불리는 화교 음식 노점이 등장합니다. 1898년 한성주보 기사에 천관에서 작장면과 고기볶음 국수를 파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중화요리점 등장을 반영하는 기록입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빚은 기름떡, 호떡, 간단한 국수와 중국 된장볶음 요리를 거리에서 판매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인들은 이를 잡곡 음식이라 불렀고 싸고 배부른 음식으로 인식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학계에서 결론 내지 못한 짜장면의 탄생이 이때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짜장면은 중국어로 작장면이라 쓰고 발음이 자장이거나 짜장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청나라는 왕조 멸망에 접어들면서 대혼란에 빠지면서 산둥 남성들은 가족을 먹이려고 조선의 독신 노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이자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수리공사, 신장로 닦는 각종 토목공사를 크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싼값에 부릴 수 있는 중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므로 이들이 우리나라의 구화교의 시가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시작해 중국집을 열고 사업의 터전을 닦습니다. 본국이 내전에 휩싸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화교가 됩니다. 화교란 중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사는 교포란 뜻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원적은 중국 본토인 산둥이 대부분인데 중국의 공산화로 돌아가지 못하고 눌러앉게 됩니다. 이때 타이완 당시 자유중국의 신정부에 의해 자유중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춘장에 곁들인 대파가 양파와 단무지로 변합니다. 춘장은 볶으면 짜장이 되면서 동시에 반찬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짠 절임류의 반찬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일본인들이 닭고항이나 락교, 절인 팥뿌리 반찬을 소량 넣고 먹을 뿐 한국처럼 김치 몇 종류를 한꺼번에 밥상에 올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중국 음식을 먹을 때는 반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도 짜사이를 먹는 건 현대 한국의 일부 고급 중국집에서 단무지, 양파 대신 고급스러운 중국 반찬을 찾다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반찬처럼 소비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전체 요리에 가까우며 사천 일부 지방에서는 시키면 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짜장라면입니다. 1984년 3월 라면 회사 농심은 대한민국 식품사의 한 획을 걷는 짜파게티를 출시한 것입니다.
짜장라면은 짜장 플러스 스파게티의 합성어로 짜장면의 가정 내 대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짜장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지요. 짜장이 액상이 아니라 분말로 가능하다는 것도 특이했습니다. 고기 맛을 내는 대두박으로 만든 160인 인조고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출시 첫 해에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을 장악했고 2010년대에 들어 짜파게티 더하기 너구리 신드롬을 거치며 글로벌화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더 외국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라면 시장 규모는 약 3조 규모인데 짜장라면이 3천억입니다. 10%를 차지하고 있으니 큰 규모죠. 경쟁업체에서도 많은 짜장라면을 출시했습니다. 개그맨 이경구를 내세운 짜짜로니도 인기가 있었고 이영복 셰프를 모델로 해서 소스가 고급형 액상의 건더기가 풍부한 짜장면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밀키트 형태의 보급이 많았으며 코로나 이후인 요즘도 여전히 인기 폭목입니다. 그리고 대구 명물인 야끼우동 탄생 비화가 되겠습니다. 2006년 대구시가 선정한 대구 신미 가운데 탄생한 중국 요리 야끼우동이 있습니다. 야끼는 일본어로 굽다는 뜻이지만 요리에서는 볶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어 볶음우동, 볶음국수가 됩니다. 대구 야끼우동과 일본 야끼우동은 다릅니다. 일본 야끼우동은 우동면을 돼지고기나 채소, 간장, 소스와 함께 볶아 만드는 요리로 감칠맛이 납니다. 대구의 야끼우동은 전국집에서 사용하는 중화면을 사용하고 고춧가루나 마늘, 매운 양념을 기본으로 해산물과 양파, 배추, 호박, 숙주나물, 목이버섯을 넣고 볶은 요리로 얼큰하고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일본 야끼우동은 국물이 없는 반면 대구의 야끼우동은 자작한 국물이 있습니다. 일본 야끼우동은 식재료를 우럭에서 약한 불로 볶지만 대구 야끼우동은 센 불에 적석해서 볶아냅니다. 대구의 야끼우동은 중국 요리 차오면에 더 가깝습니다. 차오면은 볶음면, 볶음국수로 번역할 수 있고요. 고온의 웍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와 채소를 볶은 뒤 삶아놓은 면을 넣고 함께 볶아내는 요리법으로 재료의 향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센 불에 빠르게 볶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술안주가 된 차오면에서 착안한 야끼우동입니다. 대구 야끼우동이 차오면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대구 야끼우동 원조인 중화반점 장여림 사장의 말로도 입증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마지막 남은 술 한 병을 차오면을 안주 삼아 마셨는데 그게 너무나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친은 집에 돌아와 차오면을 대구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면 어떨까 궁리하다가 이 지역에서는 맵고 짠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각종 채소와 해산물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 센 불로 짧은 시간에 볶아낸 요리를 1974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화교들의 중국집 역사입니다. 대구 지역 중국집의 역사는 1905년 화교가 대구에 정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05년 경부철도가 개통하자 경상도 내륙 경제의 중심지인 대구로 화교가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은 포목상과 자파상이 들었었고 노동자와 농민도 증가해 1910년대 들어 화교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중국집은 빠르면 1900년대 후반, 늦어도 1910년대 초반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근대 한국에서 첫 중국집은 1880년대 중후반 서울과 인천에 들어선 화교를 위한 요리집이었습니다.
1910년대 점차 중국 요리가 한국인, 일본인에게도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화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대구는 내륙이라 인천, 서울, 부산, 군산, 목포, 진남포의 개장항보다 중국집 탄생이 늦었습니다. 대구의 첫 중국집은 알 수 없지만 군방각이 후보 중 하나입니다. 군방각은 규모와 종업원 수, 요리사 수에서 대구의 타 중국집을 압도했습니다. 1963년 2월 영남일보 기사에 식당 입구는 개선문 같았다. 대지는 250평 크기의 군방각은 공중에서 보면 T자형이었다. 입구는 웅장했고 1m 남짓한 장방형 대리석을 정좌우 세 방향으로 세워 올리고 거기에 상호를 해수체로 새겨 넣었다. 그리고 붉은색 톤의 중국 전통 대문인 페루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본관으로 가기 위해선 회랑 같은 좁다란 골목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방각은 3층 건물로 1층은 일반 손님이 드나들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층은 별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스 요리를 시키고 근처 교동시장 내에 있던 대동권분에 전화를 걸어 기생도 부를 수 있는 요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대형 홀인 3층에서는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 유지의 환갑잔치가 개최되었습니다. 군방각은 합자로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화교 류명화, 다음은 문금이 경영자로 활동했습니다. 요리사는 부산과 산동성에서 데려왔고 군방각은 중국 4대 요리에 들어가는 북경 요리를 냈습니다. 신화각, 부흥루, 인성루로 유명한 중국집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고유미의 짜장면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으냐? 거의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짬뽕과 탕수육보다 거의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새하얀 면발에 새까만 짜장,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맛있는 짜장면 비벼주세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입가에 왕창 묻혀 짜장면. 곱빼기로 주세요 짜장면. 무엇이 먹고 싶으냐?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짬뽕과 탕수육보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입가에 왕창 묻혀 짜장면. 곱빼기로 주세요 짜장면. 이번에는 라면이 되겠습니다. 반찬으로 짠지 하나뿐이라도 꼭 밥이 있어야만 제대로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빵 라면은 밥이 아니라는 신념은 오래도록 우리를 지배했죠. 1963년 첫 출시 이래 6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며 한국은 세계적인 라면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시골 동네 허름한 구멍가게 선반에서도 한국 라면을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K컬처의 위력을 과시하듯 해외에서도 매운 한국 라면 먹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수의 한 갈래로서 즉석
유탕면인 라면의 탄생과 보급 확대 배경에는 일본과 한국 서민 대중의 궁핍한 식생활과 미국 원조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 간편한 조리법,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과 만난 라면 시장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신라면부터 러시아에서 인기였는 도시락면, 한국의 매운맛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불닭볶음면부터 그릇의 라면에 담긴 한국과 동아시아의 현대사, 그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라면 연대기가 됩니다. 라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먹을거리로 처음에는 쉽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현대 한국인에게 분식이 막 자리 잡을 무렵 이와 겹치는 라면 연대기 초기에 한국인의 끼니는 쌀밥이어야 했습니다. 선택해서 별미로 먹는 밀국수, 막국수라면 모를까,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밀가루 음식, 분식으로 때우는 눈물 젖은 끼니는 벼와 쌀과 밥에 원망과 희망을 걸고 살아온 한국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쌀이 없으면 보리밥, 조밥, 귀리밥이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두 세대 만에 일상생활이 바뀌면서 생활 속에서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라면의 성전 벽해입니다. 세계라면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5월 현재 지구에서 소비된 즉석 라면은 약 1231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일본,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2023년 이후 세계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툴 정도입니다. 즉석 라면 총 소비량에서 한국을 앞서는 필리핀의 인구는 1억 1290만 명, 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 명입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에서 한국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라면은 1967년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라면 업체는 역동성과 활력과 매력을 갖춘 제조자로 손꼽힙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라면 수출액은 9억 5,243만 달러로 4년 전인 2019년 4억 6,700만 달러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음식 문화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김치찌개에서도 라면이 사리 노릇을 하고 있고 아예 사리용 라면이 태어났습니다. 감자탕, 매운탕, 닭볶음탕, 온갖 전골, 떡볶이에서도 라면 사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K컬처와 라면이 결합하기도 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2020년 BTS 지민의 불닭볶음면 먹방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여기서 거꾸로 한국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라면 먹기는 해외 먹방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라면이 한국인의 문화적 행위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면은 일본의 라멘에서 온 말입니다. 1963년 한국에서 시작해 자리 잡은 즉석 라면을 말합니다. 한국인이 떠올리는 라면은 사각 합성수지 포장, 그리고 사발, 그리고 컵 모양 합성수지에 담긴 즉석 국수로 사리는 고불고불 말려 있습니다. 산업 일선의 설명은 면을 성숙시킨 후에 기름에 튀긴 유탕면과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에 분말 수프인 양념과 간장, 참기름, 페이스트, 기타 건조 야채와 건조육, 절임 야채를 따로 포장해 넣는 라면도 있습니다. 식품의 학품 안식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국수를 전기로 익힌 뒤 기름에 튀겨 건조한 것에 분말 수포를 별도로 첨부한 즉석 식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면류는 곡분, 전분을 주 원료로 제조 및 가공한 것입니다. 즉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라면은 유탕면에 속합니다. 유탕면이 라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립의학원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에서 국수를 전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 말린 적석식품, 가루수프를 따로 넣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설명은 국수, 면을 정숙시킨 뒤 기름에 튀겨 만든 유탕면에 분말 또는 액상수프를 첨부해 만든 적석식품이다 라고 적고 있고요. 튀기지 않고 수분을 말린 사리의 라면 제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냉장과 냉동면, 라면 제품도 있습니다. 라면은 일단 기름에 튀겨 만든 유탕면입니다. 현대 한국인 일상 속의 라면이란 가루수프와 함께 포장된 적석 유탕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프는 뜯자마자 국물 또는 양념장을 만들어내니 금방 풀리는 사리만큼이나 적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라면의 면은 국수를 뜻하는 한자, 면, 밀가루면에서 따온 말입니다. 면은 한자 문화권 어디서든지 공유하는 말입니다. 면을 중국어로 읽으면 면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힙니다. 일본어로는 맨, 영어로는 누들, 프랑스어로는 파트, 이탈리아는 파스타입니다. 뭐라 부르든 제면 기술의 핵심은 곡물가루 또는 전분으로 반죽을 만들고 반죽에서 가락을 내는 것입니다. 제면의 기본 기술은 먼저 반죽의 양쪽 끝을 양손으로 잡아 뽑아 가락을 내는 방법입니다. 국수 가락의 길이는 인체의 조건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두 팔을 양옆으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 한 발 길이로 가락이 나옵니다. 중식당의 수타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랍면으로 납치라는 말의 랍과 같습니다. 수제비는 당겨 길게 늘릴 것도 없이 한 손으로 짧게 반죽을 뜯는 원초적인 방법으로 만드는데 랍면의 한 갈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뽑는 랍면의 경우입니다. 가락은 한 번 접으면 두 가닥, 두 번 접으면 네 가닥, 8번 접으면 256가닥, 14번 접으면 16,384가닥씩으로 늘어납니다. 덕분에 국수 가게는 한 분에 4, 5인분의 사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랍면을 일본어 라멘입니다. 지구의 적석 인스턴트 라멘, 한국의 라면은 랍면에서 이름만 가져온 국수입니다. 그리고 반죽에서 밧줄을 뽑고 밧줄에서 다시 끈을 뽑고 끈에서 다시 실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 전체를 손기술로 해냈습니다. 현재는 극소수 생산자를 빼고는 장치와 시설로 모든 공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반죽에서 2000mm쯤 늘려 가로대에 걸어 말립니다. 밧줄에서 실로 300mm, 1700mm, 2000mm로 점차 늘리는 과정은 아주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면 얘기입니다. 라면의 시초는 중국 라미엔 중일 전쟁 당시 전투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 면을 튀겨서 장기 보존하게 만든 뒤에 뜨거운 국물과 같이 먹는 방법을 중국에서 먼저 개발했습니다. 중국군 포로의 배낭에서 라면을 일본군이 발견해 이를 일본이 2차 대전 후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생산한 것이 라면 탄생이 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라면은 1963년 9월 15일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 한국 사람들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던 1961년 어느 날 삼양식품 주식회사 전중륜 사장은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 배고픈 사람들이 한 그릇에 오은하는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사장은 저 사람들에게 싸고 배부른 음식을 먹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전 사장은 일본에서 라면을 제조하는 기술을 들여오게 됩니다. 하지만 외화가 없고 국교가 단절됐던 때라 라면을 제조하는 시설을 들여오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였습니다.
정부가 가진 달러를 민간이 원화로 사용하던 시절 한 라인에 6만 달러인 라면 제조 시설을 수입하기엔 전 사장도 돈이 부족했고 가난한 정부도 옹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전 시장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를 찾아갔답니다. 국민들 배 굴리지 말자는 전 사장의 호소에 김종필 씨는 농림부가 가지고 있던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전 사장이 사도록 주었다고 합니다. 라면 제조 시설을 수입하려고 전 사장이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답니다. 일본도 어렵던 시절 라면 제조 시설을 국교도 없는 한국에 선뜻 팔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 전 사장은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을 만나게 되죠. 한국의 식량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대답을 들으려 다시 찾은 전 사장에게 당신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 가본 일이 없고 국교 정상화도 안 됐지만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를 재건해 준 셈이다. 당신들은 불행했지만 우리는 한국 전쟁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민간 베스트로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도 싼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오쿠이 사장은 한 라인에 25,000달러, 달러로 적석해서 발주해 주었다고 합니다. 면과 수프의 배합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전 사장은 일본 현지에서 라면 제작의 전 공정을 고픈 배합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일본인 기술자들은 끝내 면과 수프의 배합 비율을 가르쳐주지 않더랍니다. 전 사장이 비율을 배우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오쿠이 사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공항에서 봉투 하나를 전 사장에게 전해주더랍니다. 비행기에서 뜯어보라는 그 봉투 안에는 기술자들이 펄펄 뛰며 비밀로 했던 면과 수프의 배합 비율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렸던 국민의 배를 채워줬던 라면은 이렇게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1963년 9월 15일 삼양 치킨 라면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당시 가격이 개당 10원,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30원이고 커피 한 잔이 35원이던 시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관아의 우리 배를 채운 100가지 라면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렴하고 간편한 데마카지 훌륭한 이것을 우리는 끓여 먹고 비벼 먹고 볶아 먹고 섞어 먹고 봉투째로 먹고 그냥 그대로 먹고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다른 요리에도 넣는 우리 배를 채운 100가지 라면. 시작을 열었던 햇맛 나는 삼양라면 영남에서 인기만 악수한 한성탕면. 밥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스낵도 그때 내 생각엔 참깨라면이 제일 잘 어울려. 오뚜기 부대찌개라면 놀부 부대찌개라면 팔도 부대찌개라면 보물보물 부대찌개면 얼큰한 맛 제왕라면 컴퓨터 먹어 살빼라면 문방구에서 스리미원라면 어디로 갔어 매운 콩라면 그리고 그리고 먹으면 감자탕면 기스면의 라이벌이었던 나는 그냥 보고 보면 나는 국물이 목빨갛지 않아도 돼 제대로 살고 가면 일치라면 누가 사먹는 중구만 라면 닭칼국수 콩국수라면 의외로 맛있는 미역국라면 뚝뚝뚝 빠르구나 우육탕면 의외로 맛있는 소맥주라면 구세주가 저렴한 최고기면 개운하고 깊은 국물 무바바탕면 자신 넘치는 이름 맛있는 라면 쫄깃한 면발 감자면 햄피는 면발 생생우동 좋다 면발 좋다면 그리게는 계란째 먹는 것보다는 삶은 계란 더 잘 어울려요. 라면 먹을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김치 김치 사발면 김치라면 김치라면 우리 김치찌개면 해물이 어떻게 가려면 헷갈려서 눈물자리가 되는 육개장 한방이와 국물 좋아 그때는 기가 누나 미신하면서도 만나서 땅끝 잡아면 요금이 얇은 방울리 시켜주고 던져주고 마요네즈 잘 어울려 매우를 만나고 싫어 없는 나는 참지 못 찾겠는 참지 마요 비빔면 겉절이 잘 어울리는 멸치 칼국수 해장이 최적화된 국물 북어 국물
라면 무대에서 인기 많은 간짬뽕 무대 기만의 비법 통화치 짜장 섞어 먹기 잠자고 여유 있어야만 즐겨 묵직냉면 그만큼 그리고 볶음라면 짜장 비빔밥 돌이키면 고무줄 같은 면발 쌀국수 그리고 깨끗한 모자라고 죽이들이 많은 발도 비빔면 그리고 명수 동치미 들어가 매운동 싹잘 비빔면 우리 그 들어있는 집 비빔면 너도 전부터 비빔면 짜장면 보는 밥 따윈지 쩍쩍쩍 크게 짜파게티 너는 죽으면 이그 좀 해지 짜와 짜짜로리 그지 짜장국 짬뽕 모두 짬뽕 발도 짬뽕 의외로 상당히 매운지 자존감 아주 많이 줄리다 땡땡 조명도 의외로 중독되는 스파게티면 없어져서 아쉬운 양념시키면 이렇게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슬쩍 부셔 먹으면 되겠지 그래도 살이 배면 되겠죠 좀 넣으면 라면 되니 예를 들어 된장찌개 넣으면 된장찌개 라면 끓일 때는 고춧가루 추가해야죠 한국인이라면 그게 라면 고추를 고추장 찍어 먹는 우리들을 위한 매운 반찬들 우리배를 채운 매운 라면 혓바닥 살짝 열날 정도 열라면 이 정도라면 가볍지 남자라면 꽤 매운데 듬새라면 간지러운 맛 달달하고 순한 불닭볶음면 제국가루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로제 불닭 대전 불닭볶음면 라이트 불닭볶음면 조목기 불닭볶음면 믹스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아니야 물론이에라 불닭볶음면 무쳐내냐고 라면 맛있어 왔던 라면 농심신라면 이길이라면 국물없는 뻔좀 잘게 먹은 라면이야 볶음면 신라면 덮면 전더 비싸지만 기쁜 맛이 라면 그리고 쌍대지지 않은 옷들을 나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지금 줄여봐 먹으려면 오랫동안 그렇게까지 예, 계속하겠습니다. 라면의 발전입니다. 1958년 안도 모모후쿠가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발명했고 1971년 최초의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라면 성장입니다. 삼양식품이 일본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삼양라면을 생산하며 한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서민의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후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면의 소비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특색을 반영한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매운 라면을 요청하며 삼양식품에 연락한 일화는 한국 라면의 매운맛을 뚜렷이 각인시켰습니다. 현재 신라면은 매운맛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도전 콘텐츠를 통해 한국 라면의 매운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면은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운 라면은 특유 맛과 개성으로 전 세계의 식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면의 역사는 식품의 발전을 넘어 사람들과 문화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면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나라별 라면의 다양성입니다. 라면은 각국의 문화와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번영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라면의 다양성은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및 미주 국가들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라면입니다. 아시아는 라면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각국의 특색 있는 라면들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 라면은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특징이고 신라면과 볶음당면과 같은 제품이 유명합니다. 한국 라면은 정부가 한때 매운맛을 채택한 이력이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매운 라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역시 라면을 사랑하는
있는 나라이죠. 일본의 라멘은 면발과 국물이 중요하고 다양한 종류의 육수와 면발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라멘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컵라면과 인스턴트 라면 같은 현대식 라면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라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고급 제품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주로 소비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국물과 맛을 지닌 라면이 즐겨 먹히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완입니다. 라면은 다양하게 번영된 닭고기 육수와 향신료가 특징으로 그 독특한 맛으로 세계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주에서의 라면입니다. 아시아의 전통적인 라면이 점점 인기 있는 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라면이 생소했으나 1970년대 마루찬 니신이 진출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현재는 여러 브랜드가 미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식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저염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라면은 간편식으로 인식되며 각국의 문화에 맞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팥 누들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으로 유명하고 독일에서는 마기와 같은 브랜드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소비됩니다. 라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브라질에서도 일본 브랜드인 니신 식품이 현지화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식습관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라면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에서의 다양한 변형된 라면들은 그 인기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라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간편식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다양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라면의 기본 성분입니다. 밀가루는 라면의 주 원료로 면발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전분은 면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조리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간을 추가하고 보존하며 간수는 탄산 나트륨과 탄산 칼륨을 포함한 알칼리성 성분으로 면발이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수 때문에 라면의 면이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은 찬 음식으로도 사이드, 다시로 즐겨 먹을 수 있지만 메인 요리로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라면 수프의 성분과 특징입니다. 라면의 맛을 좌우하는 수프는 일반적으로 소금과 글루타민산, 나트륨, 감칠맛 보강제죠. 그리고 조미료, 설탕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약간의 단맛과 함께 깊은 맛을 더하며 향미의 조화가 라면의 핵심 맛을 만들어줍니다. 수프는 보통 별도의 봉지에 포장되어 있고 컵라면의 경우 컵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 수프의 매력은 간편함과 다채로운 맛에 있습니다. 수프들은 각국의 입맛에 맞춰 다양하게 변형되어 제공됩니다. 라면 수프의 성분은 인스턴트 라면의 맛을 더욱 풍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브랜드마다 고유한 레시피가 존재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라면의 성분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 같지만 독특한 조화와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맛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 속의 복잡함을 느끼며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라면의 칼로리 및 영양소입니다. 라면 한 봉지의 열량은 약 500칼로리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 약 2100에서 2600칼로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로 보았을 때는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와 함량 비율입니다. 탄수화물은 62% 높은 비율이고 단백질은 8%로 낮은 비율이고 지방은 30%로 높은 비율로 이상적인 수준의
나트륨에 가깝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부재료로 영양 보충하기입니다. 라면을 조리할 때 부재료를 추가하면 영양을 훨씬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달걀이나 치즈를 추가하면 단백질과 칼슘을 더할 수 있고 채소를 더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 면과 함께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치즈는 크리미한 맛을 더하고 칼륨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채소, 양배추, 시금치 등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부재료 추가만으로도 라면 한 그릇의 영양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고 맛있는 동시에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라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편식이지만 부재료로 영양을 보충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으로서의 라면입니다. 라면은 비상시에도 유용한 비상식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량 활용입니다.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편함과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조리 과정이 간단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준비된 식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라면이 구호 물품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발면은 용기가 함께 있어 뜨거운 물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 더욱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을 튀긴 음식이므로 유통기한이 1년 내외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입니다. 비상식량 사용으로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나 유통기한이 짧고 조리 방법은 뜨거운 물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면이 튀겨져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도 비상식량으로 활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라면 소비 증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라면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수출액도 전년 대비 29.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간편식을 찾게 되었고 라면은 이미 익숙한 음식이었기에 자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가정에서의 식사 준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라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라면의 건강 논란입니다. 1989년 라면에 공업용 유지를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라면에 대한 신뢰는 한동안 하락했었습니다. 라면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나트륨 과다 섭취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적으로 1778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소비 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론을 반영해서 라면 제조사들은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고 신라면도 이 과정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7.3%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라면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 조미료 및 기타 첨가물에 대한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비 트렌드와 변화입니다. 최근 라면의 소비 문화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출 점유율은 과다 대형마트가 40%, 주요 판매처였던 반면 편의점이 60%의 라면 매출이 대형마트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을 선호하는 한국의 라면 문화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의 매운 라면을 도전하고 있고 한국 라면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라면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존재이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변화가 필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비 트렌드와 이슈는 앞으로 라면 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좀 더 덧붙인다면 짜장면 먹는 꿈 해몽과 상황별 해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짜장면 먹는 꿈은 자기 위로나 혼자만의 만족, 소소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노력한 일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 먹는다면 관계 회복이나 즐거운 만남, 유대 강화를 나타냅니다. 특히 꿈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먹었다면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나 모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연락이 뜸한 사람들과 안부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관아의 라면 무조건 잘 끓이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날 하나뿐인 제 동생이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주방으로 가더니 한참 후에 이런 것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아, 흥건한 국물에 내 눈도 흥건해져. 퉁퉁 부른 면발에 내 눈도 퉁퉁 불어. 미안해, 그동안 내버려둬서 미안해. 이제 말할게. 제발 라면 끓인다면 한강은 만들지 말아줘. 쫄깃한 면발까진 바라지도 않아. 제발 내 동생이라면 라면은 잘 끓이길 바래. 김치찌개까진 바라지도 않아. 물부터 맞춰보자. 종이컵 3컵 소주잔으로 11잔 물계량만 잘해줘도 말은 성공이지만 그마저도 귀찮다면 일단 무조건 좀만 넣어. 짜면 물 넣으면 되지만 싱거우면 답이 없어. 불도 켜기 전에 분수건수부터 때려 넣어. 물숨을 추가해 끓는 점 높이고 그런 이유 아니야. 그냥 팔팔 끓일 때 넣으려면 수증기가 뜨거워. 너 막 당황해서 우왕좌왕 스프트 담아 흘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불 최고로 센 불로 켜도록 물 되도록 높은 온도로 펄펄 끓도록 갈수록 이토록 고들한 면이래. 후루룩 물 살짝 그로를 잘라 숟가락으로 조금 맛봐. 잔 거 같으면 물 다소간을 맞추면 되니까 물을 적게 잡으려고 했던 거라다. 다음은 면을 넣자주고 팔팔 끓일 때 넣어야만 하지 맞지 않은 여기 때문에 무서운 이면 중간에 이 구멍에 젓가락을 꼽아 집어넣어 간편히 팔팔 면이 끓는 동안 들어올려 고기 접촉 안에 더 잡히면 고들한 몸으로 놓아 타이밍이 90% 결정되어 봉지나 지워. 시간 되면 내는 김약이 적어 놓을 테니 이거 보고 참고 해서 네 맘대로 조절해봐. 물론 뿌리가 잘 새고 물이 발발 끓는다는 가정과의 시간이야. 시간 지기 어렵다면 대충 벌써 돌이가 날 정도로 그리면 내 돌이 그면 날린 내려 우길 수도 있는데 너 귀찮지만 좀 더 그래 고실 수도 있지만 너무 그래 부고지면 돌이킬 수 없단 말이야. 계란은 좀 귀찮아도 그래서 다 깨놓고서 넣도록 깨내 비유로 깨려다가 수증기가 뜨겁다고 당황해서 결국은 혹시 곱씹 부스럽게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 타이밍은 면 넣고 소주 양 따라 1, 2분 무식라면처럼 섞어 불어넣어 소리지만 내가 추천하는 건 2분째에 면을 집어 밀어넣고 계란 넣고 집으면 면을 잠시 두번 완성. 이게 라면이란다. 맘마게 새겨두길 바래. 매혹적인 빛깔 아름다운 곡선 기억해줘. 라면을 잘 끓이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진라면을 고르는 거야. 응용. 라면 2개 끓일 때 물량은 1.35배야. 과학적인 계산으로 산출했는데 수치는 뻥이고 나도 몰라. 그럼 어떡하냐고 걱정 마라. 이렇게 아무렇게 틀리게 말하면 그래 나보다 잘하는 분들이 다 만나고 못 베기니까. 여러 개 끓일 때면 휘날리는 것보다 위아래로 섞어야 골고루 올바로 익은 면이 되지. 매운만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노력이 아니라 살려내라고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거운 라면 살리는 법. 된장, 고추장, 쌈장 넣고 쌈장 라면이라고 우기세요. 액젓, 새우젓, 오뚜기, 멜젓, 투척, 무척 기적적인 맛이죠. 크림스프 뿌리고 섞어주면 걷더니 맛이 다시 일어나지 마치 오뚜기. 케찹 좋지만 마요네즈는 아니야. 따로 좋은 방법이지. 마요라면 레시피. 신라면 순한 맛물 2컵 넣은다 반반 건스다 평소대로 끓여 먹어 주부기란 너 식초 참기름 설탕 간장 마요네즈 섞은다 계란 올려 국물이라 먹으면 꿀 마라탕을 사랑하는 널 위해 말하라면 말할 테니 빨랑빨랑 들어봐라 무슨 밥만 고소라 조장 상추맛 두술 딱 나머지는 평소대로 끓여와서 말하라면 말하라 말해야 매우 눈물 자는 가다 빨랑 레시피가 만나시기 만나 마지막에 생각만의 고집이야 무슨 전자레인지 일고 돌리는 동안에 분수막하게 접수 가수 수고 정복해봐 색다른 맛은 높게 그두 맥주 잘 어울려 이것으로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부터 제발 라면 끓인다면 한강은 만들지 말아줘 차라리 짜면 고칠 수 있잖아 라면은 이 색깔이란다 라면은 이렇게 생겼어 라면은 오뚜기 라면 뭔가요? 제발요. 선생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노력이 아니라 살려내라고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거운 라면 살리는 법. 된장, 고추장, 쌈장 넣고 쌈장 라면이라고 우기세요. 액젓, 새우젓, 오뚜기, 멜젓, 투척, 무척 기적적인 맛이죠. 크림스프 뿌리고 섞어주면 걷더니 맛이 다시 일어나지 마치 오뚜기. 케찹 좋지만 마요네즈는 아니야. 따로 좋은 방법이지. 마요라면 레시피. 신라면 순한 맛물 2컵 넣은다